1577년 8월 4일 영국 서퍽주 번게이의 성 메리 교회에서 일요일 예배가 한창이었다. 바깥에는 폭풍이 몰아쳤고 그 순간 예배당 문이 굉음과 함께 열렸다고 전해진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문틈으로 거대한 검은 개가 들어섰고 그것이 회중 사이를 지나쳤을 때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뒀다. 당시 기록자 에이브러햄 플레밍은 이 장면을 글로 남겼고 그 문서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번게이 교회의 문에는 지금도 검은 개 형상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진짜 기이한 부분은 이것이 영국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구 반대편, 서로 한 번도 교류한 적 없는 사람들이 수천 년 전부터 거의 동일한 존재를 이야기해왔다. 거대하고 검으며 눈이 불처럼 타오르고 죽음과 연결된 개의 형상. 이 패턴은 유럽, 북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에 걸쳐 수천 년의 기록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알려져 있다. 문화적 교류 이전부터 독립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그 범위가 너무 넓다. 각 문명의 이야기를 하나씩 따라가 보자. 영국에서는 이 존재를 우블랙셔기라 부른다. 셔기라는 이름은 고대 영어로 악마 또는 귀신을 뜻하는 단어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해안가, 교회 묘지, 외딴 도로 근처에서 목격된다고 전해지며 특히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 나타난다는 기록이 집중되어 있다. 노퍽과 서퍽 지역에서만 기록된 블랙셔 목격담은 수백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지역에는 오늘날까지도 밤길에서 검은 개를 마주치면 절대 눈을 오래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는 구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 눈을 바라보거나 뒤를 따라갔을 때 불운이 찾아왔다는 증언들이 세대를 건너 살아남아 있다. 이번에는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시선을 옮겨보자. 북유럽 신화에는 가름이라는 존재가 등장한다. 가름은 죽은 자들의 세계, 헤레임의 입구를 지키는 거대한 개로 묘사된다. 피로 얼룩진 가슴과 타오르는 눈을 가진 이 존재는 세상의 끝인 나그나로크가 도래하면 사슬을 끊고 풀려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가면 아즈텍 신화의 솔로틀이 기다리고 있다. 솔로틀은 개의 형상을 한 신으로 죽은 자의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흥미로운 것은 아즈텍 문명에서 실제로 죽은 자와 함께 개를 함께 매장하는 풍습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영혼이 홀로 저승길을 헤매지 않도록 개가 길을 안내해준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에는 모쿠리 이누가 있다. 산길에서 홀로 밤길을 걷는 사람의 뒤를 따라오는 이 존재는 겉으로는 길을 안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걷는 사람이 한 번이라도 넘어지는 순간 달려든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보호자인 동시에 포식자라는 이 이중적 성격은 다른 문명권의 지옥견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이렇게 하나씩 늘어놓고 보면 하나의 패턴이 떠오른다. 이 존재들은 문화권을 막론하고 거의 동일한 특징을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정상적으로 큰 몸집, 칠흑 같은 검은 털,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타오르는 것 같은 붉거나 노란 눈우 그리고 무엇보다 소리 없이 나타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점이다. 이 존재에 대한 목격담은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에도 고속도로 인근에서 거대한 검은 개를 목격했다는 신고가 산발적으로 이어졌다고 전해진다. 목격자들이 공통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 순간의 기묘한 고요함이다. 주변의 소리가 사라지고 공기가 무거워지며 그 개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몸이 굳어버리는 느낌. 고고학 기록도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한다. 개를 죽은 자와 함께 매장하는 풍습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켈트, 중국의 고대 유적에서 독립적으로 발견된다. 이집트에서 자칼머리를 한 저승의 심판자 아누비스가 등장하는 것도 이 맥락에서 주목할 만하다. 죽음과 개, 그리고 저승 뒤 세 가지가 맞닿는 지점이 인류의 가장 오래된 흔적 속에서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첫 번째 가설은 심리학자 카를 융의 집단 무의식 개념에서 출발한다. 융은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심상, 이른바 원형이 존재하며
이것이 문화권을 초월해 유사한 상징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에서 보면 지옥견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근원적 공포가 빚어낸 집단적 상상의 산물일 수 있다. 다만 집단 무의식 개념 자체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론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가설은 더 현실적인 지점에서 시작한다.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대형 육식동물, 특히 늑대와 들개는 가장 실질적인 생존 위협 중 하나였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눈, 소리 없이 접근하는 움직임, 무리에서 떨어진 자를 노리는 습성. 이 특징들이 공포의 기억으로 인류의 신경계에 각인되었고 세월이 흐르며 초자연적 존재로 신화화되었다는 해석이다. 세 번째 가설은 문화 전파론이다. 인류의 이동과 교역이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부터 이루어졌다면 이야기도 함께 전파되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인도 유럽어족 신화에는 저승을 지키는 개의 이미지가 폭넓게 분포하며 이 언어 집단의 이동 경로와 신화 분포가 겹친다는 분석이 있다. 그리스 신화의 케르베로스, 힌두 신화의 사라마와 사라메아도 이 계통으로 묶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문화 전파로는 곧바로 벽에 부딪힌다. 아즈텍 문명과 일본은 당시 유라시아 교역 네트워크와 단절되어 있었다고 추정된다. 그 두 곳에서도 놀랍도록 유사한 존재가 독립적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전파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진화적 공포 반응 이론이 다시 등장한다. 어둠과 대형 포식자에 대한 공포가 인간의 뇌에 구조적으로 새겨져 있으며 그 공포가 검은 개라는 형태로 수렴하는 데는 문화 교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어느 가설도 완전하지 않다. 집단 무의식 이론은 검증이 어렵고 진화적 공포 이론은 왜 하필 다른 포식자가 아닌 검은 개의 형태로 집중되었는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 문화 전파로는 단절된 문명권의 사례를 감당하지 못하고 각 가설은 서로의 빈자리를 채우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낸다. 5개의 열쇠가 있어도 하나의 자물쇠도 완전히 열리지 않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온다. 서로 연결된 적 없는 문명들이 수천 년 전부터 같은 형태의 존재를 그려왔다는 사실. 그것이 인간의 공통된 두려움이 빚어낸 그림자인지, 이야기가 세상을 누빈 흔적인지, 혹은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무언가인지는 아직 열려있는 질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안개 낀 밤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 붉은 눈과 마주치고 있을지 모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모든 이야기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공포의 산물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어떤 공통된 경험의 반영일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달라. 그리고 혹시 밤길을 걷다 소리 없이 따라오는 발자국을 들은 적이 있다면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